요즘 AI 챗봇들 보면 진짜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사람 말을 착착 알아듣고 대답도 똑 부러지게 하는지 꼭 마법 같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마법이 아니라는 거,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그 뒤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픈 AI가 발표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대체 어떻게 AI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가르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AI가 왜 처음엔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까? 바로 정렬 문제라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둘째, 그럼 이걸 인간의 피드백으로 어떻게 똑똑하게 훈련시켰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셋째,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인스트럭트 GPT랑 GPT-3를 직접 비교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정렬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각해보세요. AI는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텍스트를 전부 다 읽어서 정말 똑똑해요. 지식은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써야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표점이 우리랑 다른 거죠. 바로 이 어긋남,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진짜 궁금하잖아요. 온 세상 지식을 다 배운 AI인데 왜 내가 시키는 간단한 말 하나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꾸 딴소리를 할까? 바로 이 질문, 이 답답함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문제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AI가 훈련받을 때 주어진 목표랑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목표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AI의 목표는 딱 하나, 그냥 인터넷에 널린 글처럼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AI가 우리를 도와주고 정직하고 또 안전하길 바라잖아요. 이 목표의 근본적인 차이, 이걸 바로 정렬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 어긋나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멀쩡히 없는 사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요. 또 유해하거나 편견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 그냥 시킨 말을 쌩 무시해버리는 거죠. 연구팀이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봐야겠죠? 오픈 AI가 내놓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영어 약자로는 RLHF라고 부르는 3단계 훈련법인데요. 과연 이 방법이 말 안 듣던 AI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 3단계, 말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입사원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먼저 사수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죠.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요. 이게 1단계. 그 다음엔 신입이 해온 여러 결과물을 보고 이건 좋고 저건 별로네 하고 순위를 매겨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이게 2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신입사원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지 눈치껏 배우고 발전해 나가겠죠?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1단계, 시범 보이기부터 자세히 볼게요. 전문 용어로는 지도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AI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직접 여러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하나하나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럼 AI는 이 완벽한 예시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하, 이런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정답이구나 하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단계, 순위 매기기입니다. 이번엔 AI가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버전의 답변을 막 만들어내요. 그럼 사람이 그걸 보고 줄을 세우는 겁니다. 이 답변이 제일 좋아, 그 다음은 이건 완전 별로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인간의 선호도가 담긴 순위 데이터를 모아서 뭘 하느냐? 바로 보상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AI를 위한 일종의 평가 기준표 또는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단계 학습하기입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제 AI는 앞에서 만든 그 보상 모델이라는 심사위원을 앞에 두고 혼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답변을 생성해보고 이 답변은 몇 점짜리일까? 하고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답변 방식을 뜯어 고치는 거죠.
마치 게이머가 최고 점수를 내려고 온갖 전략을 다 써보면서 스스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에 걸친 훈련을 마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싸움은요,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어요. 이 새로운 훈련법으로 탄생한 인스트럭 GPT라는 모델은요, 기존의 거인 모델이었던 GPT-3보다 뇌용량,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무려 100배나 작았습니다. 100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당연히 성능이 훨씬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덩치가 100배나 작은 13억 파라미터짜리 인스트럭 GPT가 저 거대한 1750억 파라미터의 GPT-3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좋다고 평가한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AI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의 의도에 잘 정렬되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이게 그냥 느낌상 좋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이 됐습니다. 첫째, 더 정직해졌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둘째, 더 안전해졌습니다. 유해한 내용을 뱉어내는 비율도 확 줄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을 더 잘 듣게 됐어요. 사용자가 이런 조건을 꼭 지켜줘라고 했을 때 그 지시를 훨씬 더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걸 넘어서 훨씬 더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된 거죠.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모델한테 똑같이 황당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질문은 이겁니다. 명상 후에 양말을 먹는 게 왜 중요한가요? 와, 답변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왼쪽의 GPT-3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고지고대로 믿고 무슨 심오한 철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의 정수니, 발냄새의 맛이니 정말 엉뚱하죠. 그런데 오른쪽 인스트럭트 PPT를 보세요. 딱 잘라서 말하죠.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없고요. 바로 이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헛소리를 하지 않는 능력. 이게 바로 정렬이 만들어낸 진짜 변화인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AI 정렬이라는 과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거든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깊고 어려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렬세라는 개념이에요. 세금, 텍스요. 이게 뭐냐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를 너무 착하고 말 잘 듣게만 만들다 보니까 창의적인 글을 쓰거나 복잡한 코드를 짜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교통법규만 완벽하게 지키도록 훈련된 자율주행차한테 F1 경주에 나가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당연히 꼴찌하겠죠? 이렇게 안전과 성능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걸 정렬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AI를 누구의 가치에 맞춰 정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건 결국 훈련에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특정 회사,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가치관이 AI에게 고스란히 주입되는 겁니다. 과연 그 소수의 가치관이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생각을 정답으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들조차도 세대, 문화, 신념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끊임없이 다투잖아요. 그런 우리가 과연 AI에게 이게 바로 올바른 인간의 가치야 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AI를 정렬하는 과정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돌아보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